학령정기의 특징은 뭘까요? 이때 우리는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전두엽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3, 4세는 좌우뇌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자기 주도성도 생기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정서지능이 이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의 책이 이제 스테디셀러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훈육할 때 이 5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서가 지금 자기가 슬픈지 기쁜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동기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또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후천적이라고. 그러니까 기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또 감정 조절,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5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게 요 시기에 5세, 6세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루한지 우울한 건지 걱정스러운 건지 분노하는 건지 용서 만족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정이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공격적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공격적이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보직을 시켜고 내 편으로 만들었더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 사람은 뜨거운 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줬더니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죠. 지루하고 좌절하고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부정적인 것, 뜨거운 걸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있대. 이건 2차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로 보면 뜨거운 거를 만드는 것은 도파민의 기능이고요. 그렇죠?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높이거나 세로토닌 높이는 방법을 알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죠. 세로토닌 높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긴 했지만 햇빛을 본다든지 리듬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아니면 뭐 바나나 우유, 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콩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고요. 도파민은 사실 음식으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파민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든지 도전할 만한 것을 제시한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조금 높은 단계의 것을 내서 재미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열심히 또 열정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기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머시멜로 얘기를 했지만 만족지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지 아이들은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키워주는 것이 아이들이 훈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집중력을 하는 것은 이 4가지가 필요한데 수면 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긴장을 하면 아이들이 성취를 더 잘합니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더 높아져요.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게 긴장한다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안다든지 자기 꿈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관심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자기 공부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는 게 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목한다 싶고 아이들을 넷갈려두면 아이들은 넷갈려집니다. 방목을 하되 긴장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꿈을 가르쳐주고 공부라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 가르쳐주고 네가 앞으로 살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긴장해서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방목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장을 키워줘야 되고 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의지력은 어때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을 실험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 바구니에다 미리 넣고 들어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은 안방으로 치워서 텔레비전
공부할 때 텔레비전 소리 안 나게 하고,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컴퓨터 거실로 치워서 책상 위에서 공부할 때 컴퓨터 하고 싶은 생각 안 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지연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만족지연 능력은 아까 기술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만족지연 능력의 근본적인 것은 신뢰라는 거죠. 실제로 엄마가 일기장 썼을 때 뭘 사주는 것을 약속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은 10분 넘게 유혹을 참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신뢰를 해주면 아이들은 만족지연 능력이 높아진다. 또 낙관성이나 긍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결국은 아이의 편이 돼주고 경청해주고 난 할 수 있어 같은 긍정. 또 뭐 이렇게 어른들이 오면 배꼽 인사처럼 상당히 그러면 어떻게 어른한테 예를 들어서 배꼽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저만 하더라도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얘는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습관이나 조그만 것들이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낙관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